5월 2일 목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현대증권에서는 코스피 1960선 회복 원인 그리고 긍정적 변수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우증권에서는 중소형주 강세 실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부국증권은 5월 코스피는 1900에서 204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주주 이익 환원율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한국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종목별 대응력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양증권에서는 현재 국내 증시 정책 모멘텀 강화 구간으로 보면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5월 국내 증시 상승 추세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정책 모멘텀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한국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있는데요. 휴일 하루 전날이죠. 지난 화요일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경제지표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좀 감소했고요. 설비 투자와 건설 기성액이 악화되면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반락했습니다. 3월 경제지표가 다소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1분기 GDP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재고 순환지표 악화 그리고 구인구직 비율 하락 등에 따라서 이 선행 종합지수는 2개월 연속 0.3% 증가세에 그쳤는데요. 여기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추가로 0.2포인트 떨어지면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2분기 경기 전망도 좀 불확실해진 상태인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추경 예산의 조기 확정도 필요하다고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예상과 달리 동결했었죠. 여기에다가 또 4월 수출 회복도 더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물가는 다행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5월 전략을 내주고 있는데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반기 장을 모색하는 기간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5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선으로 좀 짚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의 트리거는 이 선진국의 재정 긴축 완화에 달려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주식시장에는 FOMC와 ECB의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재정 긴축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 독일의 근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접근은 7월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전략으로는 실적 호전주 중심의 투자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좀 업종 내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높지 않는 한은 PER이 높은 종목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선정해 주자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LG화학과 대림산업, 현대차와 베이직하우스, 삼성전기, 유한양행 등의 종목들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중소형주 강세의 실체에 대해서 점검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연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570선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증권은 이 중소형주의 강세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소재와 산업재 업종의 부진은 이 글로벌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좀 부진한 것은 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자생력을 키워왔고요. 또 매출의 경우 이 국내 대기업에서 벗어나서 해외 비중이 높아진 점 앞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호적인 정책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이 코스닥과 또 중소형주의 강세를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갭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 확대는 유효할 것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